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의 안수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담을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운전 중에 급하게 상담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분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올해 말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저는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는 과연 그 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지 강북에 있는지 저 지방에 있는지, 즉 시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고객께 질문을 드렸죠. 죄송한데 대표님이 과거 10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대표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나 연봉 한 1억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아파트는 한 1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10년 동안 1억이니까 10억. 자, 아파트가 10억이니까 자금 출처가 설명이 되죠? 아닙니다. 사실은 그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증상의 총 근로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실제 1년간 납부한 별장세액을 차감한 신고 금액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과거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봉이 1억인데 1,000만 원을 세금을 냈으면 나는 연간 9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과거에는 이렇게 봤었죠. 하지만 몇 년 전에 국세청 전산이 통합되면서 정말 기똥차게 개인이 지출한 모든 소득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상 찍혀있는 신용카드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다 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여쭤봤죠. 세금은 1,000만 원 정도 내셨고 카드는 얼마 정도 쓰셨어요? 라니까 한 2천 정도 썼던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분의 총 신고소득은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분의 자금 출처는 연간 7천만 원인 거죠. 이 정도를 과세관청에서는 모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매하죠. 10년간 7천 곱하기 10년이면 7억이니까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나는 7억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다시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이 거듭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안 정도를 제시해 드렸어요. 이분이 사실 지금 35세 정도 되는 분이었고,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정서상 전세 자금을 받는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30세에 세대주라고 하면은 2억 정도는 증여로 보지 않으마라는 증여 추정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억까지 입증을 했으니까 나머지 1억은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옵션을 드렸어요. 1억에 대해서 양측 간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는 걸 쓰고요. 지금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1억까지는 서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 식으로 갚아 나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웃으면서 그러면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으면서 부모로부터 전세 자금을 받거나 주택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각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공제제도와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을 잘 알고 있는 저와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많은 상담을 하시고 이러한 자금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은
조세 전문가인 회계사에게